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걱정 없는 지구촌 만들기 다모의 김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종별 준비된 창업, 도소매업 준비된 창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업 사업 분류체계상의 대중소분류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의 발달,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통시장이 완전히 붕괴 직전에 이르렀죠.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은 온라인으로 전부 다 이때까지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사람들이 안 나오죠.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주문을 갖다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어지고, 유통산업이 가장 스마트폰이, 그리고 코로나가 유통산업에 아주 치명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음식도 배달을 갖다 시키고 좀 더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유통산업은, 도소매업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될까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5차 유통산업 기본계획. 앞으로 어떤 쪽으로 정부에서 이쪽을 갖다가 할 것이다. 이런 쪽에 정부에는 이런 쪽에 유통산업을 갖다, 지금 현재 코로나 그리고 온라인 스마트폰 시장, 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도 골미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 플랜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계획입니다. 이 책을 갖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끝나자마자 바로 저 교재를 갖다가, 저 자료를 보셔서 도소매업에 속해신 분들은 반드시 저 자료를 갖다가 숙지하십시오. 본전 다 뽑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저 플랜을 갖다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겠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죽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지역의 동네 조그만 영세 가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생략을 하고 단지 저 보물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련 중장기 계획은 업종별 정부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해당 업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계획, 예산,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도소매 산업 경향을 갖다 보게 되면 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평균이고,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시장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비즈니스가 확대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서 도소매업 쪽으로는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취업자 수, 직원 수들도 지금 최저임금 그것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지금 더 영세 수익성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업체는 그저 그런 정도. 그리고 연구개발비 평균 수준. 대신에 시장은 커져 있습니다. 왜? 도매 및 소매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없으니까요. 온라인이 이 부분을 갖다 견인을 갖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되죠. 뭔가 필요한 거는 삽니다. 수요는 항상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소매업은 반드시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오프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수익성 안 좋습니다. 지금 전부 다 원가 다 공개를 갖다 해라 하고, 인터넷으로 백화점에 면세점, 그렇죠. 지금 면세점에서 나온 물건들을 쿠팡에서 살 수가 있죠. 물론 면세점은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면세점, 백화점 물건들, 거기서 사는 사람들, 아주 비싼 부분들은 이탈리아 수제품, 프랑스 수제품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갖다 아예 안 풀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인터넷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차입금 의존율 평균 수준. 강약점을 보겠습니다. 강점, 이거는 도소매업은 고객들의
접점입니다. 고객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어떤 거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거다라는 걸 도소매업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옷은 올해 여름 옷은 어떤 여자들 20, 30대 여성 옷들은 어떤 거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 네트워크 관리 역량이 풍부하다. 풍부하죠. 그 다음에 약점은 이건 전부 다 유통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든 물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술력과는 영업력하고 네트워크 역량 이 부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에 아주 좌우됩니다. 누가 먼저 싼 값에 인사하는가, 그게 원가 경쟁력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기회 요인으로서는 지금 직거래가 많이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직거래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가지고 원래 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통업체지 않습니까? 생산자와 고객과 직거래가 되고 있던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원래 역할을 하던 부분이 도소매업 업종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현재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소매업 쪽에 새로운 틈새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요즘 큐레이션 서비스가 그렇지 않나요? 큐레이터. 제품을 갖다가 누가 대신 소개를 갖다 해주는 거. 생산업체에서 직접 그걸 소개를 못 해주니까 아까 제조업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있죠. 제조업 쪽에서 실제 만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누구 소개시켜주는 유통업체가 고객이 가려운 점을 갖다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설명을 갖다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풍부한 네트워크가 있죠. 업체들도 다 알고 있고 생산업체, 운수업체, 배달업체 다 알고 있죠. 얼마나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충분히 활용하는 게 기회 요인이고, 위험 요인으로서는 지금 해외 쪽의 직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홍보 판촉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홍보 판촉 광고비를 갖다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소매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은 조금 많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즘은 수출 바우처 쪽으로 해가지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을 유통을 갖다 해준다라는 부분에서는 대신에 풍부한 정부 사업 기회는 충분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YJ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소매업,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김소영 대표는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창시절 때 아르바이트를 갖다 하다가 그쪽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기웃기웃 하면서 디자인하는 거, 안감 보는 거, 누구 손님들한테 그 판매를 하면서 이걸 하면서 그쪽에서 기동량을 갖다 하고 어깨너머 기술들을 배우면서 그쪽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짜투리 옷감을 갖다 가지고 새로운 티셔츠를 갖다 판매합니다. 반쪽은 짜투리 옷감 깨놓은 거고 뒤쪽에 반쪽에는 새 옷감으로 딱 해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그 너덜너덜한 꾸며온 입고 뒤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 새 티셔츠하고 똑같은 거 해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고 이쪽에서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대문 그쪽에서 짜투리 옷감 같은 거는 아주 귀하게 쳐. 이걸 SIJ 때문에 이제는 짜투리 옷감 원래는 버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전부 다 꾸며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매업도 이렇게 충분하게 새로운 사업 모델로 바꿀 수 있다. 도소매업을 갖다 보게 되면은 매출액 시장, 아직까지는 도소매업은 시장이 그렇게 많이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장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쪽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차입금 의존율, 그렇게 도소매업은 물량을 갖다가 재고를 갖다 갖고 재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재고 부분에 대한 차입금은 높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금 의존율을 낮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소매업 준비된 창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